이번 시간에는 4장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하고 empty activity, 프로젝트 이름에는 베이직 레이아웃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면 레이아웃을 다뤄보기 위해서 액티비티 메인 XML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구성하는 요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 파일의 최상위에는 constraint layout이라는 게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를 보시면 constraint layout 그리고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죠. 이 텍스트 뷰가 헬로 월드라고 써 있는 요 위젯을 텍스트 뷰라고 하고요. 요 위젯이 들어가 있는 전체 레이아웃이 constraint layout입니다. 이거를 텍스트 모드에서 보면 텍스트 모드는 우측 상단에 요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맨 앞에 게 텍스트 모드입니다. 텍스트 모드, 가장 오른쪽이 디자인 모드, 가운데가 두 개를 병합해서 보는 거고요. 병합이 아니라 두 개를 이제 함께 보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모드를 들어가 보시면 최상단에 이렇게 태그 형태로 constraint layout이 정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 텍스트 모드에서 코드를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요 디자인 모드에서만 레이아웃이나 위젯을 잘 다루시면 됩니다. 자, constraint layout은 일단 헬로 월드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여기다가 먼저 레이아웃을 봐야겠네요. 레이아웃에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constraint layout, 가이드라인은 레이아웃은 아니고요.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개, 가로 세로, 프레임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테이블 로우,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constraint layout입니다. 그리고 레거시에 가보면 옛날에 썼던 레이아웃도 두 개 정도 있네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있고 그리드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지금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혹은 커먼은 없구나. 레이아웃에 가시면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XML 파일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으니까 넣을 필요는 없고요. 다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 커먼 카테고리에 있는데 이 커먼 카테고리에서 텍스트 뷰를 이렇게 화면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 빈 동그라미 화면을 좀 키울게요. 녹화를 해야 돼서 제가 화면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젯을 하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기는데요. 이 위젯과 레이아웃의 관계를 해주는 게 컨스트레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내가 이 연결할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이 컨스트레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동으로 이 좌표 값이 매겨지게 돼요. 여기도 변하지만 여기도 변하죠. 다음에 오른쪽을 했으면 왼쪽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왼쪽 했죠. 다음에 아래 위도 해주는데 저는 화면이 좀 잘려 보여서 녹화 때문에 여기서 드래그해서 연결하지 않고요. 요 오른쪽에 요 영역을 컨스트레인트 편집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아니라 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네, 컨스트레인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앵커가 될 수 있는 위젯이 됐든 레이아웃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거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356 아래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내가 이걸 클릭을 해서 연결하면 그 앵커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양쪽 앵커 포인트의 가운데 놓고 싶다 그러면 이 숫자 값을 0으로 맞춰 주시면 돼요. 이 숫자 값의 의미는 뭐냐면은 패딩을 나타내고요. 만약에 0으로 하게 되면 양쪽이 0이니까 중간에 오게 되고, 왼쪽 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왼쪽부터 컨스트레인트 시작이 32만큼 패딩된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00을 입력하면 100만큼 패딩된 곳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0, 여기서 0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00만큼 밀려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해보면 자 1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이렇게 스크롤을 좀 위로 올릴게요. 왼쪽 위나 혹은 아래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는 왼쪽이랑 위쪽은 연결을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네 군데에 다 컨스트레인트를 연결했는데 끊고 싶을 때는 이 컨스트레인트 편집 영역에서 동그란 점에다가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 X 표시가 나타나요. 이거를 누르시면 컨스트레인트가 해제되고요. 다시 화면에서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버하면 X자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예를 든다면 자, 위젯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여기다 이름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로그인 화면이라고 치죠. 로그인 화면이라고 쳐서 아이디를 입력하는 하나 주의하실 게, 내가 이제 요 텍스트 뷰나 버튼 같은 데다 값을 미리 입력해 줄지 요 텍스트 속성에다 값을 주게 되는데요. 내가 아까 id라고 치고 엔터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동 완성돼서 자, 이 id가 들어간 가장 유사한 게 id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id에 들어가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d라고 치고 엔터를 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id 엔터는 치지 마세요. 절대로 텍스트 값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id라는 걸 입력하고,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죠? 약간 더 늘려야겠다. 자, id를 입력을 해놓고 컨스트레인트를 왼쪽이랑 위를 맞춰놨어요. 화면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하면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가시면 요 텍스트 뷰는 내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텍스트 위젯은 아니고요. 요 보여주기만, 글자를 보여주는 라벨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벨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입력을 할 수 있는 위젯은 요 텍스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플레인 텍스트 쭉 다 있죠. 요게 이제 에딧 텍스트라는 위젯인데, 요 에딧 텍스트를 이렇게 갖다 놔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쪽에 배치하면 되고, 배치하면 되는데, 자
내가 얘를 위젯을 이렇게 움직이면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자석처럼 이렇게 갖다 붙어요. 내가 미리 생성해 놓은 것 근처에 혹은 걔랑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을 기준이 되는 위젯에 왼쪽에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이 되는 거 위젯에 아래쪽 위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랑 얘의 간격은 패딩으로 조절합니다. 10만큼 띄워도 되고 20만큼 띄워도 되겠죠.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고, 그리고 요 라벨은 왼쪽 위만 붙어 있으면 되지만 보통 입력창들은 왼쪽이랑 오른쪽 간격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의 간격인 40만큼 한번 띄워줘 볼까요? 40. 자, 40만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가로 사이즈가 레이아웃 위드가 랩 컨텐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위젯의 기본 사이즈가 있어서 그 사이즈가 먹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컨스트레인트를 정한 0부터 0까지를 다 레이아웃으로 써야겠다. 그럴 경우는 요 레이아웃 위드를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혹은 여기다가 0dp라고 입력하면 내가 컨스트레인트로 지정한 여기 0, 다음에 패딩 40만큼 띄었으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만큼의 길이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 아니라 왼쪽부터 특정 길이만큼 내가 값을 줘야겠다. 그럴 경우는 이 레이아웃 위드에다가 300dp라고 값을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텍스트뷰를 하나 더 갖다 놓고 이번에는 패스워드라고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연결하고 위는 바로 위에 10dp 정도 패딩을 주고 값은 패스워드라고 해줄까요? 그리고 아래다가 역시 플레인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를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에디트 텍스트 중에 요 패스워드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네요. 역시 이렇게 위젯을 연결하고 패딩을 줘서 간격을 띄워주고, 얘 넓이는 위에 거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얘도 레이아웃을 300dp, 이 dp 값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dp라는 단위예요. 요거 입력 안 하시면 동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를 했으면 내가 배치한 레이아웃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레이아웃을 배치한 다음에 화면을 돌려보는 거예요. 가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콘 중에 뭔가 화면을 돌리게 생긴 오리엔테이션 포 프리뷰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내 현재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볼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변경을 해봅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잘 보이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레이아웃이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는 위젯과 위젯 간의 상대 거리로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고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몇 개를 더 해볼 텐데,
레이아웃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맨 id라는 요 위젯에다가 다른 위젯들을 다 계층 구조로 얘를 얘가 바라보고 얘를 얘가 바라보고 얘를 얘가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최상위에 있는 위젯을 움직이면 다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나중에 조절할 때 상당히 편하겠죠. 같이 움직여야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처음에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기본 레이아웃은 이렇게 지워 보시고요.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화면에 꽉 채워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위젯이 버튼을 써볼 거예요. 이번에는 커먼이나 버튼에 가셔서 버튼을 9개 정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이거를 화면 전체에 같은 비율로 9개가 다 구성되게 하려면 이거 일일이 레이아웃 이렇게 갖다 붙이고 얘 붙이고 또 붙이고 뭐 이쪽은 나중에 이렇게도 붙여야 될 거고 그 비율도 조정해야 되고 할 거 되게 많을 거잖아요. 요거를 쉽게 해주는 게 컨스트레인트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이닝이 있어서 그 체이닝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에 전체 위젯을 균일하게 배열할 때 아주 좋습니다. 먼저 가로 먼저 하고 세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가로로 동일하게 배치할 요 위젯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체인스라고 있습니다. 체인스에 create horizontal chain이라고 있어요. 가로축 체인을 생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생성해서 일단 체인을 걸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라인 그리고 세 번째 라인 다음에 세로축 마찬가지로 가운데 세로축 그리고 마지막 세로축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면 배치는 얼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꽉 차게 되지 않고 자체 사이즈로 돼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가 지정한 컨스트레인트를 기준으로 위젯 사이즈를 정할 때는 요 레이아웃 위드랑 하이트에 0dp나 혹은 이 클릭해서 이 0dp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매치 컨스트레인트라는 건데 요 사이즈를 다 선택한 다음에 다 요 매치 컨센트레이트 0dp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위젯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레이아웃이 구성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가로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동일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런 걸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건 다 지우시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화면에 레이아웃 그 설정이 잘못돼서 갑자기 화면에 날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컴포넌트 트리에서 직접 선택해서 지우거나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다 지우시고 이번 시간은 레이아웃 시간이니까 레이아웃을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프레임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간단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일단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트 이제 최상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데 이 안에 넣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따로 체계는 따로 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을 갖다 놓으면 최상위 레이아웃에 꽉 차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뭐 꽉 차게 사용할 수도 상관없고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호리존탈을 갖다 놨는데 이거는 가로로 뭔가를 배열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 누를 거니까 왼쪽, 위쪽, 오른쪽만 컨스트레인트를 연결해주고 가로 위 그리고 패딩 값은 다 없애주는 게 좋겠죠. 보통 꽉 차겠으니까. 이 상태에서 위젯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버튼. 버튼이 레이아웃에 꽉 차 있네요. 그 다음에 버튼을 또 하나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하나 둘이 내가 두 개가 가로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은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셔도 돼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스택처럼 한쪽 방향으로 스택처럼이 아니라 스택 형태로 입력되는 위젯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계속 쌓이게 되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잡고 통째로 지우신 다음에 이번에는 버티컬을 갖다 놓으시면 얘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요 패딩은 그냥 두겠습니다. 일단 빠른 설명을 위해서 위젯을 갖다 놓으면 세로 방향으로 계속 이쪽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계속 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만 단독으로 쓰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리존탈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리니어 레이아웃 호리존탈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탭 메뉴를 4개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탭 메뉴처럼 탭 메뉴는 또 다른 위젯이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특정될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만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높이 값은 랩 컨텐트로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 아래쪽에 또 다른 위젯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른 위젯이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아래쪽에 그 자리를 꽉 차지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왼쪽, 위쪽, 오른쪽만 연결하고 다음에 높이 값은 랩 컨텐트로 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버튼만큼 높이를 차지하고 그 밑에 쪽은 다른 위젯이나 레이아웃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되는데 호리존탈을 쓸 때 이렇게 버튼의 사이즈가 특정되어질 때 내 화면에 딱 들어오게끔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단독으로 써요. 근데 만약에 버티컬로 썼을 때 버티컬 레이아웃일 때 이때 내가 입력돼야 되는 버튼이 화면 사이즈보다 더 많을 때 그러니까 버튼의 총 높이 합이 내 폰의 높이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버튼이 보시면 얘도 지금 안 나오지만 화면에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스크롤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컨테이너인가? 컨테이너에 가시면 스크롤 뷰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스크롤 뷰를 화면에 먼저 배치를 하고 얘를 화면에 꽉 차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크롤 뷰 안에 계층 구조를 잘 보세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밑에 스크롤 뷰가 있고 그 밑에 이 버티컬 호리존털 레이아웃을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안 들어가? 아, 미리 하나 들어가 있네요. 깜빡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버튼을 갖다 놓으면 여기 화면에 잘 안 갖다 놔지면 요 컴포넌트 트리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아마 예전에는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스크롤이 안 됐는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업데이트 되면서 여기서도 스크롤이 될 거예요.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넘어갈 때까지 쭉 넣어보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스크롤을 해보시면 이렇게 스크롤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사이즈가 특정될 때 화면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라면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스크롤 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크롤 뷰와 함께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마찬가지긴 한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간단한 거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무슨 용도로 쓰냐면은 좀 특별한데 이 레이아웃을 통틀어서 가장 빠릅니다.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는 안에 구현된 뭐 기능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버튼 하나 갖다 놓으면 왼쪽 위에 붙잖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하나 갖다 놓으면 요 위로 이렇게 중첩이 돼요. 또 다른 거 갖다 놓으면 또 위로 이렇게 중첩이 되고. 이거 언제 쓸 것 같으세요? 일종의 게임 같은 경우 보면 레이어가 배경 레이어가 있고 캐릭터 레이어가 그 배경 레이어 위로 겹쳐지잖아요. 그렇게 레이어를 겹쳐서 써야 할 때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렇게 갖다 놓고 정렬을 해야 되는데 컨스트레인트 같은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렬을 할 때 뭘로 하냐면은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정렬이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이 위젯에 레이아웃으로 시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위드 하이트 빼고요. 여기 어디 있냐면은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요 레이아웃 편집기를 열게 되면 오른쪽에 속성들이 다 안 나와요. 이거 보시면 맨 아래쪽이나 혹은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있었고요. 여기 보면 어찌됐든 약간 굵은 글씨로 All Attributes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위쪽에 빼놨고요. 잘 쓰지 않는 거는 아래쪽이나 위쪽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All Attributes를 찾아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쓸 수 있는 속성이 이 버튼의 모든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알파벳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레이아웃으로 시작하는 놈이 있을 거예요.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있네요. 이걸 클릭해서 센터를 클릭을 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얘가 나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레이아웃의 센터로 정렬이 됩니다. 다음에 라이트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엔드를 누르면 끝으로 가고 요걸 체크해 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